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서 일본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 사이에는 우리로서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그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아주 불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분은 뭐 해외 여행력도 없으시다고 하고 또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동안에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해왔던 그 관리 이것하고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갑자기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런 식의 발병이 나는 것일까. 이런 불안함이 사실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전문가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저도 말했지만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29번째 확진자 그 82살의 남성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분은 해외여행 한 적도 없다 그러고 또 확진자랑 접촉한 것 같지도 않다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됐다고 보세요? 네, 뭐 이 점이 바로 지역사회 감염의 전형적인 하나의 형태고요. 네. 이미 사실 벌써 지역사회에 이미 퍼졌다. 그 퍼져서 있으면 연결고리를 전혀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형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형태로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경우가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네네. 그 사실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일본에서도 그 고령자 한 분이 뭐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 가셨다가 검사하시고 결과 나오기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확진이 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해외여행도 안 갔고 뭐 이랬다는 얘기였고 확진자하고도 만나지도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역사회에 퍼지면은 어떻게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감염관리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해외 신종병의 경우는 네. 입국자 차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네. 그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 찾아서 거기서부터 접촉자를 찾고 그리고 해서 그 그물을 계속 좁혀가는 방식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그 입국자가 이 차단이 실패하면 결국 지역사회에 어딘가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감염이 되면 1차, 2차, 3차 경로를 두세 번 건너가게 되면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염 관리 방식이 전혀 180도 달라져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넓게 감시망을 피고 네. 거기서 그 감시망에서 이제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조기 감시해서 걸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즉, 뭐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시청자께서 이제 독감 걸리시면 네네. 병원에 가서 독감 검사 바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치료받고 이제 신고하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일선 의료기관, 의원급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독감 감시 체계와 동일한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코로나 감시 체계, 코로나 진단 이렇게 해서 이 전국적인 의료기관이 동원이 돼서 감시 체계로 조기 진단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 좀 진찰을 먼저 해보시고 의심이 되면 일단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정책은 그럼 맞는 거네요. 네, 당연히 맞는데 네. 매우 늦은 거죠. 실기한 늦은 겁니다. 거예요? 굉장히 실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가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고 관계 당국과 뭐 심지어는 이제 잘 안 되니까 언론에까지 나가서 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빨리 조기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네. 왜 빨리 의료기관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지침을 하느냐, 의료계랑 상의해서 논의하자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전혀 논의가 안 됐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지난 일주일간
환자가 안 생긴다, 문제 없을 것 같다, 종식될 것 같다, 뭐 이런 낙관적인 전망까지 자꾸 얘기하면서 네. 거의 일주일 열흘 정도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입국 제한도 조금 시키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좀 안 받아들여졌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다릅니다. 또 다른 얘기예요?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후베이성 이외 입국 제한을 확대하자는 거는 네. 바로 이런 지역사회 감염원이 네.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자는 거였고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럼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된다고 있다. 보고. 그래 네. 그다음에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네. 아까 했는데 독감 감시 체계처럼 지역사회 진단 감시 체계로 감시 체계를 변경해야 되고 네. 그렇게 이제 빨리 조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역시 또 실기한 겁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정부가 좀 핀트를 못 맞췄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늑장 대처의 전형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조기 이런 진단으로 빨리 즉각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자꾸 사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네. 이쯤 되면은 좀 국민 불안도 너무 좀 그렇고 경제도 어렵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고려해서 그런 비의학적인 보건학적인 이유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가 자꾸 개입되는 것 같아 보이고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대처를 잘하고 있는 건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뭐 좋아졌다는 얘기가 결국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검사에 대한 진단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숫자 노름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숫자 현혹되지 말고 네. 지역사회 진단 감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와 그 어기 숫자를 알기 전에 낙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여러 차례 의료계가 이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한 환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 굉장히 아쉽고요. 왜 이렇게 자꾸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경제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국민의 불안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 부분을 다른 이유로 외면한다면 결국 중국의 사태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덮어버리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네. 지금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확진이 되신 분이 고령 환자시잖아요. 네네. 고령 환자들이 면역력이 약해서 더 취약하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젊은 분들이나 초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그래도 치료가 잘 돼서 퇴원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가요?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래서 의료계에도 여러 차례 공고문 내는 것처럼 지금 건강 취약자, 노인 고령자, 그다음에 아이분들, 그다음에 혹시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 기존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코로나 이 감염증이 되면 훨씬 더 취약하고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은 이제 우려를 집중 관리를 해야 갖고 되겠네요. 집중을 그러면.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중국의 무슨 실험실에서 나온 거더라. 그냥 뭐 우한에 있는 그 시장에서 박쥐를 먹어서라기보다는 이런 소식도 나오긴 했어요. 뭐 물론 네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 중국 학자가 연구 제목 자체가 어디가 바이러스의 원인일까라는 여러 가지 가설을 소개한 겁니다. 아직 확정되거나 에비던스, 즉 과학적 증거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이 바람직할 것 그런데 같습니다. 그 논문을 썼던 사람이 실종됐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계속 그런 식으로 차단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이고 있네요.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한테까지 다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결국 전 세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99%가 여전히 중국이고요. 네, 네. 거기서 가라앉지 않으면 거기서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공포가 확산이 되면서 결국 학교 졸업식도 취소되고 계약도 연기되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조치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과한 겁니까? 과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휴교한 건 사실 아니고
이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학교장이 재량에 의해서 지금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마다 중국인 유학생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교 내에서도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전체적으로 다 휴교한 건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서 휴교를 하거나 휴교는 제가 휴교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계약 연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판단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과한 게 아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분들도 맨날 이렇게 약간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마스크 사용 관련해서도 네네. 어떤 분들은 필수는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집에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저도 전문가인 사람으로서 되게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초기 단계에서 명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분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희 마스크를 써야 될 상황과 써야 되지 않은 상황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무조건 마스크는 써야 된다. 쓰면은 뭐 정표품을 써야 된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역 정상 성인이 네. 즉 그러니까 아까 말한 노인이나 폐질환이나 이런 분이 아니신 정상 성인이 네. 지역 사회 즉 일상생활 동네에서 생활할 때는 굳이 마스크를 쓰진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의학적 권고고요. 네. 이 또한 이 마스크라는 건 개인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마스크를 쓸 수 있겠다. 그러나 의학적 보건학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오히려 그것 더 중요한 건 써야 될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언제 써야 됩니까? 네, 첫 번째가 네. 환자의 동선이 공개된 곳이나 지역사회 특정 어떤 동네나 네. 마을에 네. 지역사회 오염이 있을 것이라고 질본이 공개한 곳이나 그런 곳은 당연히 출입할 때 써야 되겠죠. 물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니까요. 공기 중 다닐 수도 있고 또 환자에 접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고요. 그다음에 본인 질병이 있으신 분.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직업적으로 네. 많은 분을 다수의 대중을 접촉해야 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택시 운전하시는 분, 대중교통 운전사, 또 택배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 또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건물 관리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네. 다 이미 열거했고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감염될 위험도 높지만 본인이 감염되면 타인의 전파될 위험도 높기 때문에 그렇죠. 마스크 쓰시는 권장하고 이런 부분은 식약처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기준이. 예. 의사협회에서도 자세히 권고 기준을 이 양쪽 정부와 같이 공동 합동으로 권고 기준을 조번이나 개정해서 네. 냈기 때문에 자세히 참고하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냥 마스크는 면 마스크나 이런 거 써도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학적 공부하는 거는 식약처 기준 KF80이고요. 예. 그 정도가 효과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상 9499는 쓸 필요는 없다는 없고. 거고요. 그건 의료기관에 쓰는 거고요. 면 마스크는 사실 효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KF80 그 마스크는 빨아서 써도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럼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또 뭐 일주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것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 세상에 뭐 예를 들어 전시 상황 같은 거여서 이것도 없고 없고 물자가 없는 경우라면 뭐 빨아서라도 쓰고 면 마스크라도 조개 쓰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고 뭐 세상에 가정을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권고 기준은 권고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8328 쓰신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이 증상이 독감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던데 네네. 개인이 독감하고 이것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러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의료기관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네. 독감이 걸리시면 이미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 독감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이 검사 키트도 바로 지금 만들어서 전국 일선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혹은 뭐 그 전이라도 지금은 이제 검사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그래서 바로 진단하고 거기서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될 거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뭐 폐렴이나 뭐 독감이 100명 있다고 해서 100명 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아니고 그중 일부만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최선의 조기 진단을 하는 절차는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왜 이렇게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한 가지 이유만 있겠습니까만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은 초기 대응이 실패했던 부분하고 초기 대응이 실패하면은 여러 가지 일을 생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분이 확진자 한 분이 네. 주위에 전파시키는 거하고요. 예. 이게 확진자가 10명이 전파시키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곱하기 10배 같지만 곱하기 10배 플러스 한 달이 건너가면 10배, 10배가 돼서 100배가 100배, 1000배 되는군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막지 못하고 대도시라는 곳의 특성에서 네네. 그 부분이 실패한 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1000배, 1000배로 전파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 넘어선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이미 거예요? 넘어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한 후베이성을 봉쇄하는 거의 과거에 뭐 조선시대나 있어야 될 일이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막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중남미에는 이 코로나 환자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뭐 지역 특성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직 몰라서 아니고요. 아. 아직 그 상황에서 전 진단이 안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있고요. 전혀 그럴 위험성이 적다거나 없다거나 지역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그 크루즈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크루즈선에 격리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확진을 키웠다, 전염을 더 많이 네. 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네. 그 크루즈선에 있던 분은 조기 다 전원 진단을 빨리 하고 거기서 확진자인 분과 아닌 분을 걸러내고 네. 또 건강하신 분은 이 하선해서 14일간 격리하는 형태에서 빨리 하선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확진자에서 이 전파 차단은 두 가지거든요. 네. 확진자에서 전파되는 사람과 전파되는 게 있겠죠. 네.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사람 관리를 하면 돼요. 빨리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물 관리예요. 아. 시설에서 감염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이제 표면에서. 만지면? 예. 네. 그럼 시설물 관리는 소독하면 되는데 거기 소독해도 효과가 없는 게 사람이 계속 있고 확진자 계속 있으면 소독을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선시키고 시설물 관리를 가고 사람과는 사령을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실패입니다. 빨리 그렇군요. 하선시켜야 됩니다. 일본이 정말 잘못했군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였습니다.